제도에서 바꾼 거하고 마음에서 바꿔지는 거하고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성문화에 대해 시간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겨서 결국은 일부 다처제 주제가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왔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좀 덜 나오지만 큰 집 작은 집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작은 어머니 이런 얘기가 자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집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작은 집 갔다가 큰 집 왔다가 이렇게 사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는 집을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도는 바뀌었는데 사람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옛날에 찾아왔던 내담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나를 찾아왔을 당시에 나이가 거의 한 50대 후반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주제가 뭐였냐면 평생에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면 금방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직장생활 못하고 부인은 또 전문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부인은 전문직이어서 결국 부인이 먹여 살린 거예요. 먹여 살렸는데 나중에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남편을 상담을 보낸 거예요. 상담을 보내놓고 자기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꾸준히 벌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주제더라고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꾸준히 벌어왔으면 좋겠다. 한 달에 10,000원씩만이라도 꾸준히 벌어오는 걸 잘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인의 소원이에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이제 제가 가계도를 나중에 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사회인데도 그래요. 부인이 셋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셋이잖아요. 이혼 가정이 되면 엄마가 둘 또는 아버지가 둘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셋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셋, 엄마가 셋. 그 큰 엄마가 있고 자기 엄마가 있고 작은 엄마가 있고 그렇죠. 엄마가 셋이야. 그리고 또 이 엄마들 사이에 또 얼마나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여자들의 뭐가 많아요? 질투와 시기와 암투. 여자들끼리 뭐 하면 이게 암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투쟁. 암투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남자들은 대놓고 싸우지만 대놓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물밑에서 안 보이게 이게 투쟁을 하는. 은근히. 이게 많잖아요. 그런 거 암투. 그 여자들 간의 권력 다툼을 암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 사람이 정체성이 몹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말의 뜻은 뭔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단히 보돌라인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긴 했더라고요. 이 남자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직장만 들어가면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워낙 갈등이 심한 집안이었잖아요. 엄마가 셋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조선시대 같은데 여자들에게 요구했던 엄격한 행동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금지였어요? 질투 금지, 투기 금지. 그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을 영어로 얘기하면 쉐어해야 되잖아요. 하우스도 아닌데. 집을 쉐어하는 것도 아닌데 물건도 아닌데 남편을 쉐어하잖아요.
우리 남편이죠. 내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이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서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또 딴 여자하고 또 정서적 관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자부터 쉽게 말해서 돌잖아요, 이렇게. 뭐 돈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돌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자연스럽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사회적으로 거의 법적으로 여자는 뭐 금지? 투기 금지, 질투 금지 이런 걸 해놓은 거죠. 참 잔인했던 거죠. 잔인한 거죠. 참 네이처에 어긋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자라니까 이 사람의 세체가 헷갈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갈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에서 이 사람이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면 또 그만둬버리고 또 그만둬버리고 직장 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몇 번 그렇게 그만두면 나중에 직장 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려면 더 끈기가 필요한데 더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또 비교가 안 되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평생에 직장생활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50대 후반이니까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조 성문화에서 나온 그런 현상입니다. 성문화에서 나온 그런 현상. 이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나요. 지나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작은 어머니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제는 옛날에 이제 우리 선생님 쓰던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남자들이 출장 가면 누가 있죠? 그렇죠. 이거 잘하시네. 현지처. 그러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생을 많이 가르치는 이제는 작은 어머니는 없어졌어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어머니는 없어졌는데, 이제 대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하는데, 출장을 가서 거기에 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현지처라는 용어가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또 그렇게 생겼어요. 예, 오피스 와이프라고. 이제는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하고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와이프. 이렇게. 오피스 와이프가 이제 요즘 시대에 생긴 용어들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문화가. 뭐라고요? 남자들은 끊임없이 와이프가 필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남자의 또 본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남자의 본질. 남자의 본질이라는 말이 이제 남녀 차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남녀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성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본질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왜 웃어요? 신기해서. 아,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도 남자처럼 자주 성관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좋잖아요, 서로. 균형이 맞아. 균형이 서로 맞으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남자도 여자처럼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성적 갈등이 그냥 적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가지고 남자는 아무튼 사정을 하고 나서 나면 2, 3일에 한 번, 이틀 내지 3일이 지나면 정액이 다 찹니다. 정액이 차면 또 성관계가 필요해요. 2, 3일에 한 번이에요. 남자들. 생리적으로만 얘기해도. 근데 여자들은 생리적으로만 얘기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이면 좋게요. 그게 이제 배란하고 관계가 있어요.
난자가 나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난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생명을 잉태하려면 성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자가 나오면 성적인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난자가 나왔을 때 성관계, 성적인 느낌보다 난자가 죽으려고 할 때 성관계가 더 강해요. 성적인 느낌이.